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옵티머스 조소보고 누락, 윤석열 중앙지검의 철저 수사 지시, 중앙일보. 단독, 검찰 옵티머스 사기 행각막을 2차례 수사 기회 놓쳤다, 동아일보. 형식만 남은 지검장 청장 보고, 옵티머스 부실 수사 논란, 한국일보. 윤석열 몰랐던 라임 옵티머스 로비 의혹, 보고라인 무너졌나, 머니투데이. 단독, 서울중앙지검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진술 확보하고 수개월 뭉갠 의혹,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옵티머스 사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청와대 인사 7명, 정관계 인사 7, 8명 등 총 20명의 이름이 담긴 옵티머스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8시간 사이에 쏟아져 나온 조중동과 보수구구 매체들의 뉴스 타이틀 제목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부실 수사로 기정사실화하며 마치 중앙지검이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들의 실명을 숨기고 비호했다는 추측성 기사들이었는데요. 검찰과 SBS의 콜라보로 시작된 단독 보도로 라임 옵티머스 청와대 정관계 연루 의혹이 조중동과 보수 매체들의 무차별한 추측성 기사로 사건을 확대하고 의혹만 재생산하는 부풀리기가 시작됐는데요. 말 그대로 또 소설 쓰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보다 못한 중앙지검이 공식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이 부실업체 투자로 5천억 원대 피해를 낸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로비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건은 이미 SBS가 확보의 단독 특종이라며 의혹을 보도하고 있는 그 문건이기도 한데요. 조선일보 등 언론 보도와 달리 해당 문건에는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들의 실명은 적혀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지검은 9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옵티머스 사모펀드 수사 과정에서 펀드 하자 치유 제목의 문건을 포함한 다수의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해당 문건에는 일부 실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들의 실명이 적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팀은 수사 진행에 따라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로비 리스트의 수사 경과 등을 대검에 계속 보고해왔다고 강조했는데요. 중앙지검은 해당 문건에 대해 관련자들을 상대로 문건 작성 배경 및 취지, 사건 관계를 조사해 피의자 신문 조서에 남겼고 관련자 조사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문건 내용을 수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펀드 사기가 가능했던 배경, 문건에 언급된 로비 등 의혹을 포함한 자금 사용처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조중동 극우보수 언론 등이 쏟아내고 있는 온갖 의혹 기사들이 허위 사실임을 한방에 정리해준 입장 발표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는 거죠. 카더라라는 추측으로 얼마나 많은 왜곡과 허위 기사를 통해 여론을 만들어 현 정권을 공격해왔습니까? 또 이 짓을 하겠다는 건데요. 강력한 대응만이 최선의 방어일 듯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 퇴임 후에 어떤 재판을 이런 짓거리들을 법도 없이 한번 편집하면서 대단하십니다. 본인이 하는 겁니까? 누가 강제로 시켜서 당장 사형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들어봤습니까? 자유대한민국의 경찰이 이해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딸랑이를 하든 아부를 하든 오방처럼 지시를 받아 하는 거는 정도가 있는 겁니다. 이창훈 총장이 다 책임지면 됩니다. 깜빡 가시시오. 깜빡 가시시오. 경찰을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 개인 하나의 무슨 레고 사격처럼 레고를 갖다가 경찰들을 자기 장난감처럼 레고를 쌓듯이 자꾸 저기에 배치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이 아니에요. 아무리 법학을 공부해서 우리 법학 공부할 때 헌법을 제일 먼저 공부하는데 아무리 법학을 공부를 해서 머리에 집어넣었어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참 때문에 사회적 거리 안타깝습니다. 두기 예, 의무를 안타깝습니다. 지난 9일 강현재 변호사가 광화문 집회를 막은 문재인 정부와 경찰을 향해 쏟아낸 저주에 가까운 막말과 궤변이었습니다. 매번 공휴일마다 광화문을 찾는 그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가족도 국가도 다 버린 듯한데요. 오로지 정광훈의 딸내미로서의 삶을 선택한 듯 보입니다. 구속 수감 중인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변호인이자 수양딸인 강현재 변호사가 같은 날 1일 보신각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에 의해 통행이 저지당하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 말인데요. 경찰은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뿐만 아니라 기자회견도 막았습니다. 이에 조선일보는 외신 기자가 한 말이라며 이런 건 평양에서도 못 본 장면이라며 말 그대로 미쳤다는 기사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너무나도 생뚱맞게 느닷없이 북한을 소환한 거죠. 조선일보의 수작은 정말 대단합니다. 강 변호사는 경찰과 대치하면서 보수 유튜버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퇴임 후에 어떤 죗값을 치룰지 겁도 없다. 누가 강제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까? 병정놀이 하듯 경찰 배치하면서 장난질 하지 마십시오. 발상 자체가 법률가가 아니라 속된 말로 빨갱이식 사고다 등의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결국 25분 동안 버티던 그는 기자회견할 가치가 없다면서 광화문 반대 방향으로 걸어 나갔는데요. 지난 3일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에도 서울시와 경찰은 도심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보수단체 4곳은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결국 집회를 열 수 없게 됐는데요. 그러자 사랑제일교회 등이 참여한 보수단체인 8.15 광화문 국민대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독립문, 도남문, 남대문, 보신각 등에서 문재인은 하야하라는 구호를 내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으로 주말 연휴 서울시 교통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평균 이동시간의 2배가 넘는 교통체증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한 방역 차원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건데요. 왜 꼭 하겠다고 우격다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집회 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해 다시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보고서도 또 모여서 집회를 강행한다니 그걸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런 식이라면 전부 구속 수감시켜야 할 듯한데요. 지금 조치도 너무 많이 배려해준 조치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강현재 변호사는 부당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국민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다라며 앞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저항을 다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언제든 어디서든 누가 뭐라 해도 또 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강력한 공권력 실행만이 이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